위급 상황에 긴급 신고를 넣는 애플리케이션 천안 안심홈 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설치한 시민이 고작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세종시 충령탑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진입로 협소 등의 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산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 세계문화 체험을 통해 충남 지역 세계시민교육의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아산시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우범 지역 123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세종시가 올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1차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여러분은 천안 안심홈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급 상황에 긴급 신고를 돕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약 1년 동안 이 어플을 설치한 사람이 고작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천안 안심홈 앱입니다. 어린이와 여성 등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몇 차례 흔들기만 해도 신고가 가능한데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구축 비용에 5,600만 원을 들였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17일 현재 이 어플을 설치한 사람은 329명, 이용 횟수도 432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시스템 구축 과정에 테스트 횟수가 포함된 겁니다. 천안시 공무원만 2,300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설치하지 않은 겁니다. 범죄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가 계속해서 4등급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천안시가 굉장히 범죄율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천안 안심홈 서비스와 같은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뻗어져서 소극 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으로 펼쳐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는 앞으로 교육청 등을 통해 천안 안심홈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사랑 소식지 게시 및 여성가족과 협력을 통해서 그 안심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이런 각종 홍보에 신경을 썼지만 가입자가 지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교육청 등 교육청 협조 및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서 시민 안심기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들도 외면하는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이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단체장들이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거나 정치인들이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가장 먼저 찾기도 하는 곳, 바로 조치원읍에 있는 충령탑인데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3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706명의 위패를 봉안 중인 충령탑입니다. 지난 1969년 지금 있는 조치원읍 침상공원에 세워졌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진입로 협소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이전 필요성이 부각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4년엔 이춘희 세종시장이 그리고 2018년엔 서금택 시의원이 충령탑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각각 내세웠지만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엔 조치원발전위원회가 위원 58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0%에 이르는 46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충령탑 이전 문제는 이곳에 존치되는 것으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치원 지역구 시의원이 또다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김원식 의원은 17일 개회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3년 전과 달라진 지역 여건을 언급하며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충령탑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령탑이 현충일 추념 행사의 장소뿐만 아니라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초 충령탑 이전안처럼 9월달 역사공원으로 이전을 촉구합니다.
충명탑 인근에 배수지가 있어 현충 시설과 어우러지지 않는 데다 현재 자리가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를 위한 연기 신사가 있던 곳으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론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선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이걸 여기 있으면은 뭐 사람이 한번 왔다 한번 가는 것은 한 번뿐인데 이쪽 연도를 옮겨가는 게 좋지. 주민들을 위해서도. 반대하는 거죠. 뭐 가만히 있던 몇십 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를. 굳이 뭐 여기 40년 넘었는데 뭐를 옮겨? 지난 50여 년간 조치원읍에 자리했던 충명탑. 어느덧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한 만큼 이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우범지역 123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CCTV는 145대이고 60대는 성능이 개선됩니다. 설치 장소는 아산경찰서 읍면동과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아산 지역 관내 방범 CCTV는 2,741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6일까지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이번 방역물품 지원금은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과 관련된 물품이나 장비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 연습장 등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시설 16종입니다. 신청은 아산시 누리집 또는 사전 안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1차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소재한 주택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교체하는 가구로 지원 비용은 일반 가구의 경우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가구에 먼저 보조금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에 1,000대, 저소득층 가구에 50대를 각각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1차 신청 접수 후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산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을 통한 인식 개선 등으로 충남 지역 세계시민교육의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 충남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11,989명, 전체 학생 수의 4.62%에 해당합니다. 전년과 비교해 아산이 269명, 천안 181명 등 803명이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중도 입학하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수업을 따라가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옛 월랑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중도 입학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4개 학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존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와 학부모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진행됩니다. 현재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의 공정률은 50% 정도로 이르면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현재 파견 교사 선발을 완료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팀도 만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센터가 개원하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인식 개선과 문화의 다양성까지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2대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장으로 이기동 전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취임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취임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며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느끼고 소통하는
미디어 놀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 신임 센터장은 한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오마이뉴스 대전 충청 기자,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국장과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속 박성택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성원 선임연구원이 202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학술논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 본부장 등은 기업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지능정보기술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해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천안 지역 중소기업들은 정보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실감형 콘텐츠 순으로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했습니다. 세종 지역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의 봉안당을 비롯해 자연장지, 공설묘지 시설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 동안 임시 휴장합니다. 또 설 연휴 기간 전후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실내 봉안당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 대상 기간 동안 하루 1,100객 인원은 2,400명으로 제한됩니다. 사전 예약 접수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은하수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하수공원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설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영됩니다. 천안시 쌍용도서관이 도서관 갤러리 공간을 무상으로 대관해 주기로 하고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며 대관기간은 5일에서 6일 이내입니다. 대상은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3인 이상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입니다. 천안시가 불당동 일원에 보행 육교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는 조만간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당동 농협은행 번영로 지점 앞입니다. 신도시인 불당 1동과 불당 1동이 왕복 8차선으로 단절돼 있습니다. 시는 상권 활성화와 공동학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비 22억 3천만 원을 들여 L자형 보행육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사 기한은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육교는 지어지지 않았고 이처럼 공사는 중단돼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2월에서 11월로 공사 기간을 연장했지만 공사를 맡았던 업체의 자금난 탓에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8차선 번영로로 인해 불당 2동과 불당 1동의 주민들이 단절이 돼서 생활권이 불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이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안전에 이미 기초공사와 육교 상부에 올라갈 강광 걷어 제작은 완료됐고 승강교와 설치 작업만 남아있는 상황. 천안시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정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새 업체를 선정해 올 상반기 내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약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늦어도 금년 6월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 공사기한 지연으로 불편을 끼쳤다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7월 운영에 들어간 아산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일부 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림시설 미비로 인해 겨울철 2층 주차장은 아예 이용할 수 없고 누수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 아산시가 주차장 증축을 통해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무료 운영에 들어간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면 수 166면으로 화장실과 승강기, 주차 안내 시스템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3층 4단에서 1층 2단까지만 지어졌고 추후 증축을 고려하다 보니 배방 공영 주차장 등과 달리 가림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눈이 오는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으로 2층 주차장은 현재 아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월에는 우천으로 인해
누수까지 발생하면서 누전으로 3달 가까이 일부 시설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누수 부분에 대한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겨울철 2층 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층 4단 규모로 공영 주차장 증축을 결정했다며 올해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층 4단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소음이나 아니면 우천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밀폐하는 시설을 해서 아울러 시는 증축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층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이 담긴 영상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에게 선거 사무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 등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LPG 어린이 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 승합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입니다. 총 지원 대수는 10대로 한 대당 지원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곳으로 업체당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뤄집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접수는 17일부터 받습니다. 천안시 서북구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면 현수막은 건당 1,000원에서 1,500원, 벽보는 300원에서 500원, 전단지는 50원에서 100원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각 읍면동별로 4명을 선정해 실시합니다. 참가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설치한 독서 온도탑이 지난해 137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2개 공공도서관의 대출 건수는 205만 3,533권으로 당초 목표인 150만 권보다 55만 권 이상 많았습니다. 독서 온도탑이 처음 설치된 2020년에는 약 4만 권이 부족해 97도에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